자, 181페이지예요.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점유 상태가 있으면 우리 민법에서 물권으로서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 현상이 있으면 거기에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유권의 개념은 182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의 첫 번째에 있죠. 점유권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에 부여하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그래서 그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183페이지에 점유 보조자가 뭐냐? 이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서 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점유자 또는 점유권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점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조하는 사람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조를 뭐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바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예요. 이 점유 보조자가 지시, 명령을 받아 복종하는 의미에서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점유 보조라 하고 보조자라 하고, 지시 명령하는 자, 이 하는 자가 바로 점유자가 됩니다. 이 점유자를 점유주라고 하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 민법에 195조에서 점유 보조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놨죠. 보죠. 가사상, 집안일이죠.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라 하고, 그 타인이 바로 여기죠.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 이걸 타인이죠. 이 사람을 점유자라 한다. 점유주라고도 합니다. 점유주.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 사실상 지배, 즉 복종하는 의미로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은 이제 우리는 점유 보조자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점유 보조자는 그렇다면 점유권이 없다, 이렇게 해야죠. 따라서 점유권이 있어야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 이 물권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러겠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점유 보조자는 이 점유주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배를 계속해야 되죠. 보조하는 자니까. 그렇다면 이 점유 보조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탈취해 가면 이 점유 보조자는 자기 힘으로 그 탈취된 물건을 되찾아서 사실상 지배를 계속할 수 있어야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자력 구제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은 없으되 점유주를 위해서 자력 구제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점유 보조자가 되기 위한 요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것, 그리고 점유 보조 관계가 있었는데, 이 점유 보조 관계가 바로 요겁니다. 복종. 지시 명령을 받아 복종하는 관계. 요것을 우리는 점유 보조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조 관계에서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점유 보조자가 된다, 이래 되겠죠? 자, 그러면 효과 184페이지에 가시면, 자, 거기에 점유 보조자에 대한 효과가 있죠. 점유자가 아니다가 첫 번째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권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겠죠. 그러나 자력 구제권은 허용한다는 게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이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라는 개념이 있죠. 물론 점유 보조자 예로서는 어떤 사람을 들 수 있냐 하면,
예컨대 우리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 있죠. 편의점에서 하는 점원.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점유 보조자의 대표적인 것이죠. 거기에 편의점의 점주가 현실적으로 점유권자인 점유주가 되고 그 편의점에 알바를 하고 있는 점원의 경우는 뭐예요?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요. 또 사장님의 자가용을 운전해주는 운전수. 또 예컨대 당에 집안 일이 갑자기 많이 있어서 일일 가사 도우미를 불렀다 했을 때 가사 도우미인 가정부 뭐 이런 등등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점유 보조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요. 간접 점유란 것은 간접 점유자를 의미하는데요. 간접 점유자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간접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지배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간접 점유자는 이 사람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반드시요 자기 앞에는 직접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직접 점유자는 매개자라고도 합니다. 점유 매개자. 직접 점유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 사이에는 이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합니다. 즉 직접 점유자가 점유하기 위해서는 여기 간접 점유자와 관계를 맺어서 직접 점유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반드시 직접 점유자가 존재해야 되고 점유 매개 관계가 직접 점유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점유 매개 관계는 유효일 수도 있고 효력이 상실되어 있는 무효 상태에도 무방합니다. 또 중첩적일 수도 있죠. 예컨대 임대차하고 전대차 했을 때요. 이럴 때 여기에 임대인이 여기 들어가겠죠. 임대인이 간접 점유자. 그럼 여기에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 그러면 중첩적으로 가능하다 할 때 전대차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 다시 전차인한테 이렇게 직접 점유자가 전차인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임대인은 여전히 간접 점유자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임대차 관계, 전대차 관계.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간접 점유자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직접 점유자, 임차인에서 임대인이 있듯이 여기에 지상권자가 있으면 여기에 지상권 설정자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전세권자가 있으면 여기에 전세권 설정자가 있겠죠.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여기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겠죠. 여기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임차인처럼 간접 점유자가 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전세권 설정 계약은 점유 매개 관계가 되겠죠. 여기에 임대차 계약처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도 간접 점유자가 되겠죠. 자, 이때 이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죠. 점유권이 인정돼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인정된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에 직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 점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가 점유권을 가지고 둘이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이때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권자 이 사람이 우선한다 그죠? 간접 점유자의 점유권보다 이 점유보다 이 점유가 힘이 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직접 점유자는 점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이것을 여기에 행사할 수 있죠. 이렇게 간접 점유자한테요.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접 점유자가 점유권에 기해서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행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게 힘이 세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는 185페이지에 가면 간접 점유 관계의 요건이 있습니다. 점유 매개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점유 매개자로서 직접 점유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는 언제나 타주 점유자가 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직접 점유자는 언제나 타주 점유 상태로서 이 점유 관계가 매개 관계가 끝나면 돌려줘야 되죠. 간접 점유자한테요. 자, 그 효과는 일어났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갖고 있는 점유권이 존재하는 점유자이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조심할 것. 자력 구제권에 관해서는요. 이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은 인정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으로서의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점유자한테는 행사할 수 없죠. 제한됩니다. 그러나 자력 구제권 자체는 간접 점유자한테는 인정되지 않고 직접 점유자에게만 자력 구제권이 인정돼요. 이런 면에서 이 내용을 조심해서 알아두셔야겠다. 자, 그 다음에는 점유권의 상속 186페이지 보시죠. 점유권도 상속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점유권 자체도 상속, 이것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민법 193조에 있죠. 명문으로 아예 인정하고 있죠. 거기에 점유권은 193조 보시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랬죠. 이전한다 이게 뭐예요? 상속이 인정된다, 상속을 허용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상속 인정. 그래서 이때 상속인이 점유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습니다.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이 상속 현상에 의해서 점유권은 당연히 상속인한테 넘어와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그 당의 목적 물건을 지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자가 인정된다, 그죠? 이런 내용을 여기에 같이 있겠죠. 자, 이게 점유권의 상속에 관한 문제다. 물론 상속받은 그 점유권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점유권 그대로 넘어왔으니까 그 성질을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대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거기에 상속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의 태양이죠. 점유의 모습이죠. 유형 해도 좋습니다. 유형. 점유의 유형. 자, 먼저 여기는 개념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걸 자주 점유하고 타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다른 사람한테 그 상대방 누군가에게 반환해 줘야 할 상태를 인정하면서 점유하는 것을 타주 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컨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의 점유는 바로 타주 점유의 성질이죠. 왜냐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끝나면 임대인한테 반환해 줘야 할 내용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타주 점유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역시 이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구별 기준은 바로 소유의사 유무입니다. 소유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소유의사. 이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또 뭐냐? 이것은 점유권원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요 유무를 판단해요. 점유할 권한 있죠. 점유의 권한의 객관적 성질. 그래서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당의 임차물을 점유하잖아요. 그렇다면 임차인이 점유한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그 권한이 되겠죠. 그럼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뭐냐?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당연히 임차인은 당의 목적물을 원상복구해서 임대인한테 반환해 줘야 되죠.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점유의 권한으로서 객관적 성질이다 이래 되겠죠. 따라서 임차인의 점유는 설령 임차인이 자기 마음속으로 주관적으로는 내가 소유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타주 점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사 유무는 권한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객관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통설이고 판례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소유사 유무를 판단한다. 그래서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다.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면 매수인의 점유가 되겠냐? 매수인의 점유는 여기 들어가겠죠. 자, 매수인의 점유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당의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이 매수인은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따라서 이게는 소유의사 있는 점유. 이것은 소유업사 없는 점유. 이렇게 한 거죠. 소유의사 있으면 자주, 없으면 타주 점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때 소유의사 있는지 없는지는 주관적으로 점유자의 개인의 주관적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점유 권한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판단한다. 매수인의 점유는요, 이것은 매매에 의한 근거하여 점유하는 것이잖아요. 매매는 뭐냐 하면 저 상대방 매도인의 재산권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취득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 내용을 거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의 성질은 그 재산권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의사가 없는 거죠. 성격상.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좀 봐두시면 되고요. 기본적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즉 소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불분명할 때는 우리 민법이 자주 점유인 것으로 추정하죠. 일단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상으로는 일단 점유자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구나라고 일단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주 점유 아니라는 것을 입증 책임은 부정하는 자 있겠죠? 이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하겠죠. 부정자에게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자주점유, 타주점유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자주점유에 해당되는 것, 타주점유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많이 판단해 놨죠. 187페이지에 거기에 한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정리했습니다. 예컨대 매수인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자주점유가 되고요. 명의주택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타주점유가 되죠. 또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 이 부분 알아두셔야 돼요. 상당히 초과한다라고 하면 때는 타주 점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 소유 토지의 매수인의 점유, 이것도 역시 매수인의 점유니까 역시 자주 점유다 이렇게 하겠죠. 또 5번의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성격이. 그 다음에 6번 공유자 1인이 점유하는 경우 공유물을 또 역시 다른 공유자의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범위 안에서는 타주 점유가 되겠죠. 또 7번에 타주 점유를 상속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승계받아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두시고 8번에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주 점유로 추정해야 되니까 자주 점유다 이래야 되겠죠. 점유자 자체는 그 성질상 귀속재산이니까 타주점유가 되겠죠. 다만 불화받는, 즉 불화되었을 때는 즉
국민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로부터 취득하게 된 것을 불화라 그러죠. 불화 받은 날로부터, 완료된 날로부터 당연히 뭐예요? 자주점유로 바뀌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에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있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또 선의의 점유, 그 다음에 악의의 점유 두 가지 있어요. 그죠? 이것은 선의와 악이라는 개념은 민법 총칙에서 이렇게 해석했죠. 선의란 것은 일단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했죠. 선의. 악의는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 점유 파트에서 선의 점유, 악의 점유는 조금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기 선의 점유란 것은 기본적 성격이 뭐냐면 본권이, 즉 점유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여 점유하는 자예요. 본권 존재로 오신한 점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는 본권이 없어요. 본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했는데 잘못 믿은 거죠. 오신한 점유를 말해요. 그냥 단순히 모르고 점유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신해야 돼. 믿었어야 돼요. 자기한테 있다고 믿었어야 돼요. 오히려. 그러면 여기 악의 점유는 훨씬 더 크죠. 즉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본권 부존재를 알고 또는 알고서 점유하고 있는 것도 되고 또는 본권의 존재 여부에 의심을 하면서 점유하는 것,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심하면서 점유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악의 점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선의 점유, 악의 점유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오신하고 점유한 것인지 아니면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한 것인지 또는 의심하면서 점유했는 것인지 이게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할까? 즉 선의 점유인지 악의 점유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할 때는 이때는 우리는 민법상은 선의의 점유로 추정합니다. 선의 점유 추정하니까 선의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 두 가지 개념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우리는 선의 점유로 추정하잖아요. 추정하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본권의 소송에서 점유자가 피고가 돼서 피고인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됐다. 패소. 이것이 확정됐다. 확정되면 이 점유자는 선의 점유자로 추정되는 상태에 있는 점유자잖아요. 그런데 본권의 소송에서 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점유자에게 본권, 즉 당의 목적물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게 확정돼 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점유자는 이제는 선의 점유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럼 악의 점유로 바뀌겠죠. 이때 악의 점유로 바뀌는 시점이 확정시가 아니라 소제기한 때로 과거로 소급합니다.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제기 시부터. 그러면 이것은 소급표가 있는 거죠. 판결은 지금 확정됐는데 악의자로 바뀌는 것은 과거 소송을 제기할 때로 소급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부분. 선의 점유로 추정하는데 점유자는 다만 그 선의 점유자라고 추정되던 자가
피고가 되어서 원고인 이자가 내 소유물이다라고 주장해가지고 본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한테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 소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송에서 진짜 판결이 원고가 진짜 소유자이기 때문에 점유자는 그 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판결 내렸고, 따라서 피고인 이 점유자가 패소되는 거죠. 패소 판결이 그게 확정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소제기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되었던 자가 악의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 중요하다.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바뀌는 것은 소제기시로 소급한다. 이렇게요.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겠다. 자, 그 외에요. 189페이지 가면 과실 있는 점유자와 과실 없는 점유자 있죠. 이 과실 있는 점유자와 과실 없는 점유자는 부주에 관한 것이죠. 무엇에 대한 부주냐면 거기에 선의 점유에 관한 부주예요. 즉 오신한 데 대하여 과실 있으면 과실 있는 점유자, 오신한 데 대하여 과실 없으면 무과실, 즉 과실 없는 점유가 되겠죠. 다만 이 과실 없는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 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게 189페이지에 있는 양갈로 3번 무과실의 추정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가 무과실 점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십니다. 평온 공연한 점유, 이 반대가 평온의 점유 반대가 폭력에 의한 점유 또는 강폭에 의한 점유, 이걸 강포하기도 해요. 또 공연한 점유 반대가 은비의 점유 이렇게 됩니다. 평온한 점유라는 것은 점유 개시할 당시에 강제로 빼앗아서 가져오는 점유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건네주고 건네받고 해서 서로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점유가 이루어졌다. 이걸 평온한 점유라고 그래요. 또 공공연한 점유를 말하죠. 공연 점유라는 거죠. 공공연하게 점유했다 이 말이니까 누구를 몰래 숨겨서 은밀하게 가져온 게 아니란 거죠. 암암리에 점유받은 게 아니란 거예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공공연하게 점유받았다. 이게 공연한 점유죠. 반대로 은비 점유는 몰래, 남몰래, 은밀하게 또는 암암리에 점유를 가져가는 것을 은비 점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해요. 이렇게. 또 그러면 우리 민법에 추정되는 내용을 보니까 자주 점유 추정, 선의 점유 추정, 평온한 점유 추정, 평온한 점유 추정, 공연한 점유 추정이죠. 자, 이 외에도 점유 계속을 추정해요. 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한 걸로 추정해요. 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추정이 발생합니다. 우리 민법이 인정해요. 민법상. 그래서 여기는 점유가 있으면 다음 같은 추정력이 있는다 이렇게 하는데, 점유의 추정력 이렇게 표현하죠. 점유의 추정력에는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나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과실 점유는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점유자의 입증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가면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인데, 여기서는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그리고 점유 승계
그리고 점유의 효력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점유에 관계되는 개념 공부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자주 쓰이는 점유와 관련된 개념들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쓰는 용어들을 정리한 것이죠. 여기에 있는 내용 정도로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점유권의 취득과 그리고 승계 그리고 소멸 그리고 점유가 발생했을 때 점유권의 효력은 어떤 게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